자, 두 번째 시간 우리 조금 더 고생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흠모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신앙심이라든가 이분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 애족심, 참 우리는 사표로 삼아야 합니다. 계속 이어가지요. 이건 이제 아운의 병천이 되겠습니다. 그 병천읍이 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모인 숫자가 4월 1일에 그 4일 아닙니까? 3천여 명이래요. 병천이라는 이 읍이 생긴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군정이 한꺼번에 모인 거, 바로 그러한 기록을 세운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당시 그 4일로 정한 아운의 장날인 4월 1일, 장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4월 1일로 날짜를 정한 거예요. 많이 모였을 때 시위를 하려고. 독립만세 부르기 위하여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아운의 장터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를 이루었으며, 정오가 되자 유관순 열사께서 궁중 앞에 나서서 비장한 연설을 하자 군중들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쳐 의기는 하늘에 충천하였다. 또한 그때 외놈들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여기 밑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9명의 사망자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입니다. 수많은 부상자 발생했고, 유관순 열사께서도 왜군과 대항하다 어린 나이에 일본 헌병들이 체포가 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분 가운데 유중권 씨 나오지요. 유관순 열사 아버님이에요. 또 밑에 이소재 씨 나오지요. 유관순 열사 어머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먼저 총탄에 맞고 쓰러졌어요. 일본 헌병대에서 발포를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이때 이소재 여사가 막 울부짖으며 달겨드니까 칼로 난자를 했대요. 두 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한번. 유중권, 이소재 부부 순사, 순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중권은 선두에서 시위를 전개하다 사상자들 중에 첫 번째로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옆구리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쓰러졌다. 아내지요. 유관순 열사 어머님이에요. 이소재 씨는 쓰러진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며 달겨들다가 일본 헌병의 칼에 난자당해 순사했다. 유관순 열사가 나중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무기건 뭐건 다 있는 대로 집어들고 덤벼들었을 터인데, 유관순 열사가 나중에 일본 헌병의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무저항 운동이에요. 자, 유관순 열사 투옥될 때 모습인데, 옆모습하고, 옛날에는 또 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옆모습하고 정면 모습인데, 이 뺨 쪽, 눈 아래쪽을 좀 보세요. 많이 부어 있죠. 이제 콩팥이 안 좋아서. 이래서 나중에 이제 방광이 파열이 돼가지고 옥중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영양분 상태하며 그 모진 고문하며. 자, 여기 보면은 5등은 우리는 자의2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첫 구절에 나오는데, 이게 등사기로 미리 찍어놓지 못합니다. 발각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 막 대량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비밀리에 이걸 등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판을 할 때, 활자를 조판할 때 얼마나 손이 떨리고 막 바빴겠습니까? 분주히 서두르다가 여기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그랬는데, 이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조판이 될 정도로 선조의 독립국인가 그랬을 정도로 이 판본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룻밤 사이에 부지런히 찍어낸 겁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요, 전혀 사전에 이 발각이 되지 않고 비밀이 잘 유지가 돼서 하루아침에 봉기를 한 거지요.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제가 이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1 독립운동 아마 서울 사대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3.1 독립운동 종로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시위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대충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3.1 독립운동, 요거는 덕수궁 앞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위대가 이렇게 모여 있지요. 요거는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33인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33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신 이갑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연단에 올라가서 낭독을 하기로. 그런데 이제 이때 아무리 기다려도 33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권총을 빼들고 태화관에 있다더라, 모여 있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서 권총을 빼들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빨리 민족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탑골공원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다 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이보시오,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경찰의 헌병에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내 집에도 2명씩 3명씩 사복 경찰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우리가 33명이 모여가지고 이 탑골 공원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사전에 누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 헌병대에서 와가지고 진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 전개가 다 무효화가 될 겁니다. 전개하지도 못하고 사전에 다 진압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이 방 안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여기에서 기념을 하려는 것이요. 이제 그것을 알고서 권총을 다시 들이놓는 거지요. 근데 한편 이 파고다 공원에서는 민족 대표들이 안 나타나니까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이때 해주의 황해도, 해주에 있는 교회 전도사 정재용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분은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대표들도 나타나지 않고 또 군중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담대하게 뛰어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정재용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요거는 이제 공주지방법원에서 1심이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본래 이때는 이제 만으로 미국식으로 하면 16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한국식 나이로 해서, 동양식 나이로 해서 18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유관순 열사 그때 당시의 감옥인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재건을 해 놓은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새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위에다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이거 지금 벗겨 놓은 상태인데, 한 사람씩만 탁탁 들어가서 굉장히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는 비좁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독실에다가 가둔 그런 감옥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영친왕 왼쪽에 계신 분, 영친왕이 본래 그 순종 황제가 아드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의 동생이 되시는 영친왕이 조선이 망하지 않았으면은, 한일 합방이 안 됐으면 이분이 이제 28대 임금으로 보위를 이어갈 분이었는데, 근데 이미 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일본인입니다. 이방자 여사, 이분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공주인데 왕실의 공주가 되겠는데, 이분은 나는 조선 사람이고 내 몸이 묻힐 곳도 조선이다. 특히 조선 교육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던, 비록 일본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으로 살았던 훌륭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정략결연이었죠 본래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국에 5,000명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때 유관순 열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이틀만 지나면은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석방 이틀 전에 판광이 파열이 돼서 이 감옥 안에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사면령을 담은 총독부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사진입니다. 병천면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지령리가. 그 동네 전경을 찍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되겠는데, 거기 현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 동네 안에서 몇 번 이사를 했대요. 그래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출생하셨는지 그건 모른대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사가를 이렇게 성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위치가 틀리더라도 그 역사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의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요 같은 생각입니다. 요 안에서 하루 전날 밤 부지런히 목판으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찍어냈던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유관순 열사의 가묘가 되겠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자, 요거는 최근에 마지막으로 9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세운 병천 감리교회인데 아담합니다. 그때 그 백석대 학생들 제가 한국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3학점이거든요. 3시간 강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 뭐 봉고차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제 차도 동원을 하고 학생들이 또 차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 타니까 40명가량 이렇게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가가지고 한 40분 소요됐을 겁니다. 가가지고 이 현지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듣고 또 요 지하에는 유품 같은 거 아주 뭐 빈약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그만한 아담한 박물관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학생들하고 또 둘러보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령리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매봉교회로 지금은 부릅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각인데 이쪽에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안에 일 다 보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영정이 있고 그 외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유관순 열사가 남긴 교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 유관순 열사가 남긴 교훈, 비폭력 투쟁의 3.1 독립운동입니다. 절대로 이들은 시위대가 돌을 집어들었다거나 낫을 들고 옛날 의병들처럼 낫을 들고 항쟁을 했다거나 또는 총을 탈취했다거나 일체 없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밑에 함태영 목사님,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33인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48인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만일에 독립운동 실패해가지고 다 체포되거나 또 이렇게 앞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33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본래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두 분이 아주 지도자급 인사들이죠. 최고의 분들이죠. 이분들이 서로 협의를 했어요. 국내 모든 종교단체가 사회단체와 제휴하여,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가 되었던 천도교가 되었던 어느 종교가 되었던 모든 종교단체가 사회단체와 제휴해서 총궐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종교를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해외에 있는 민족단체와는 유기적 통일전선 펴지 않는다. 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분들이 거기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 조선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미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체포하십시오 하면 미국 쪽에서 그 청을 들어주게 되면 해외에 위치하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위기가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이번에 혹시 3.1 독립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훗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독립운동만큼은 한국 안에 있는 단체들로만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한정을 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참 억울하게 불의하게 저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고 저들이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 의지를 강하게 모든 세계에 전달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각지 교회와 전도인들을 통해서 민족 총궐기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절 같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속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동네 한복판 어느 데나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팔도의 함경도부터 해가지고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예배당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발이 빠릅니까? 그래서 그들이 독립 선언문 있잖아요, 집어들고 태극기 찍어낸 거 집어들고 사방팔방에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배포를 했던 거지요. 기동력이 있고 비상열람망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 교회와 전도인들을 통해서 모두가 일어나도록 독려한다. 여기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 전개할 때 절대로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무저항 운동을 전개한다. 유관순 열사는 굉장히 신앙심이 독실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정을 해온 이 취지에 맞춰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칼로 난자질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괭이라든가 낫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집어들지 않고 멱살을 쥐어잡고 하소연에 나는 그 선에서 머물렀던 거지요. 참 어린 소년인데 대단해요. 참 이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이거 이제 법정 소란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 16살이에요 만으로. 제 나라를 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군대의 무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 죽이느냐. 내 민족, 이게 바로 민족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시위를 전개하는데 왜 총질을 해야 되느냐. 실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치니까 이 법정 소란죄를 적용을 해서 5년형을 언도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 빼들고 마르코스의 귀를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를 탁 붙여주시면서 네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바로 이게 무저항입니다. 평화의 정신입니다. 아까 그 길선주 한태영 목사님들이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무저항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이고 유관순 열사는 그 교훈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과제물 하나 더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30분 정도로 안배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서 과제물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가 보여준 비폭력 항쟁이 오늘날의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보여주는지 소신껏 말해보시오. 이거 제가 옛날에 어느 학교에서 요 과제물을 하나 줬었어요. 기말 과제물로. 기말 과제물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문장을 깔끔하게 가다듬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가면서 이 교훈을 이렇게 기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마음이 가르친 사람으로서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 줄 거짓말이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 한 줄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점수는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참 점수를 주는 제 손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학생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점수를 줬는데, 점수를 주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쓰지 못했을까?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 학생들 깊이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많이 작성 안 해도 돼요. 심금을 울려줄 수 있는 표현으로 3분의 1정, 많으면 2분의 1정. 어떤 학생은 한 페이지까지 작성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학생들 있어요. 참 감사해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구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진행을 하지요. 두 번째로, 아까 그 첫 번째는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면은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유관순, 나는 조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아니야. 합방이 됐지만 너희들이 우리나라 강제로 강탈을 한 거야. 나는 조선 사람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 땅이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운의 장터 구국연설,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연설 앞에 나서가지고 이 어린 사람이 확 소리를 높여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성이 분명하지요. 우리는 5천년 동안 남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고 이 독립을 유지해온 나라다.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나라를 뺏기지는 않았다. 우리 역사는 5천년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도 온 천지를 활보하며 잘했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온 천지를 활보하며 자기 땅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일, 나라의 수치일, 경술년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9년 후인 1919년입니다. 대략 한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참을 수가 없느냐?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이 나라의 정체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어디까지나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이게 뚜렷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도 밥그릇을 수저로 때려가면서 대한독립을 막 이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예. 자, 계속해서 우리 국가, 민족의 정체성, 요걸 좀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유관순 열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는 조선이다,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요, 조선을 이렇게 합방하고 나서 특히 1930년대에 굉장히 자기들의 모토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전문화된 용어가 있었어요. 내선일체. 자,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내선일체, 안내자, 본토를 말합니다. 안쪽을 말합니다. 본토가 어디냐? 일본이다. 선, 조선할 때 고울 선자, 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내자를 쓰면서 조선은 뒤쪽에다 붙여놨죠. 변두리 나라가 되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거를 외쳤지요. 또 황국신민화, 임금황자, 나라국자. 여기 임금황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일본 국왕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국자, 어디를 말합니까? 일본을 말합니다. 신하신자, 우리 조선 사람이 누구 신하라는 거예요? 일본 국왕의 신하래요. 백성민자, 황국신민, 백성민자, 우리 조선 사람이 어느 민족이라는 겁니까? 일본 국왕에 속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주창했는데 우리 유관순 열사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조선인이다. 일본 사람 아니다. 나는 조선인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 여기에 일본하고 조선, 니네들하고 우리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잖아요. 니네 민족은 니네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야. 니네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조선이야.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 너희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왜 너희들이 나를 체포해가지고 검사가 나를 기소를 하면서 피고인석에 나를 앉혀놔?
나는 우리 땅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이야. 정당한 행위야.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점령한 것이 그게 죄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냐? 오히려 너희들이 이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에다 앉혀놓고 나를 재판을 하는가? 그래서 바로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 왜 내가 3.1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는가, 그 정당성을 항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법정 모독죄로 적용이 돼가지고 5년형을 언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